혹시 서울과 똑같이 생긴 도시가 다른 나라에 있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주차장을 가득 메운 현대와 기아 차량들, 면세점 한복판을 차지한 올리브영, 그리고 거리 곳곳에 도배된 한글 간판들, BBQ 치킨, GS25 이마트 24, 투썸 플레이스까지 마치 서울 명동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버블티를 마시고 길거리 스피커에서는 뉴진스가 흘러나오죠. 상점 직원들은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하고 심지어 할머니들까지도 한국 드라마 OST를 흥얼거린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거니 모든 변화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취업도 일상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한국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린 이곳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작은 한국이 되어가고 있느니 도시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4년 전 한국으로 떠나던 그날을 생각해보면요. 제이드는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몽골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그대로 있을 거고요. 하얀 꽃처럼 지평선에 점점이 박혀있는 전통 게르들도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말머리 바이올린의 애절한 선율이 초원을 가로질러 흘러가는 그 풍경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이드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서울로 떠나던 그 마지막 아침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고 있었죠. 나무 연기와 양고기 냄새가 섞인 그 냄새를 코로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할머니가 부우스를 만들고 계셨어요. 밀대로 반죽을 밀어내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 소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산들이 도시를 보호하는 팔처럼 둘러싸고 있었고요. 돌아왔을 때도 그 산들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냥 잠시 머무르는 곳이었어요. 4년 동안 대학 다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 간단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간단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서울의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한국어가 혀를 꼬이게 만들고 있었죠. 한국어 단어들이 입 안에서 구슬처럼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음식도 문제였어요. 매운 김치가 목구멍을 태우고 있었고요. 눈물이 나고 콧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초원의 광활한 정적이 너무 그리웠어요.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서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라도 작은 하늘 한 조각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도시는 절대 잠들지 않고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밤새도록 인공별처럼 깜빡이고 있었고요. 지하철은 발밑에서 멈추지 않는 지하강처럼 계속 덜컹거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빨리 움직이고 있었죠. 항상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고 항상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경주마들 사이에서 뛰려고 애쓰는 느릿말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매일 집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이상한 음식 이야기, 복잡한 지하철 이야기, 그리고 주변에서 몽골어가 들리지 않는 게 얼마나 그리운지 털어놓고 있었죠.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거기 가서 편안해지려고 간 게 아니라 배우려고 간 거라고요. 그런데 천천히 제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입 안에서 날카롭게 느껴지던 한국어 단어들이 강돌처럼 매끄러워지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물처럼 흘러가는 대화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친구들이 생겼어요. 젓가락 제대로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고요. 제가 존댓말과 반말을 헷갈릴 때마다 웃어주고 있었어요. 집 음식 생각이 나는 국물을 끓여주는 할머니들이 계신 숨겨진 식당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맛은 완전히 달랐지만요. 밤새 열려있는 커피숍들을 발견했어요. 공부하기 딱 좋았죠. 갓 내린 커피 냄새와 키보드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도시를 가로질러 다니는 버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소리도 사랑하게 됐어요. 심지어 한국어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서울의 계절들이 친숙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봄이 오면 벚꽃이 도시를 분홍 눈처럼 덮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어요. 여름에는 축제가 열렸고요. 한강 위로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는데 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떨어진 별 같았어요. 가을이 되면 서울 주변 산들이 몽골을 떠올리게 하는 색깔로 물들고 있었죠. 하지만 더 밝고 더 강렬했어요. 겨울은 혹독했지만 아름다웠어요. 회색 빌딩들과 대비되는 깨끗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죠. 열심히 공부했지만 진짜로 살기도 했어요.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커피숍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후배들 영어 공부를 도와주고 있었죠. 동아리에도 가입했고요. 처음엔 무서웠던 발표들이 나중엔 흥미진진한 도전이 되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한국의 다른 도시들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집에 있는 산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운 절과 시장과 산들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죠. 한국 친구들이 진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늦은 밤에 꿈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친구들이 자기 문화를 가르쳐주고 있었고 저도 제 문화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시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어느새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맛이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추운 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매콤한 빨간 국물을 사랑하게 됐죠. 불고기와 비빔밥, 그리고 입을 즐겁게 해주는 수십 가지 다른 음식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맛있어지고 있었죠. 4년이 좋아하는 책의 페이지가 넘어가듯 지나갔어요. 이제 몽골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어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대고 구름 아래로 사라져가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죠. 일부는 울고 싶었어요. 일부는 흥분되고 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혼란스럽고 약간 무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누구일까요? 4년 전에 말과 끝없는 풀밭을 꿈꾸며 몽골을 떠났던 그 소녀와 똑같을까요? 김치를 좋아하고 한국어로 꿈꾸는 제가 이제 한국인일까요? 여전히 집에서 받아들여질 만큼 몽골인일까요? 승무원이 기내식을 권하고 있었는데 생각 없이 한국식을 선택했어요. 불고기와 밥, 플라스틱 용기에 정갈하게 담긴 작은 반찬들이 있었죠. 이제 이게 위로 음식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눈을 감고 진짜 몽골 음식의 맛을 기억해보려고 했어요. 뼈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두툼한 면이 들어간 양고기 국물. 목구멍을 태우지만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발효된 말젓. 할머니의 주름진 손으로 만든 집 냄새 나는 신선한 치즈. 하지만 기억들이 가장자리가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햇볕에 바랜 오래된 사진처럼요. 집이 더 이상 집 같지 않게 느껴지면 어떡하죠? 제가 너무 많이 변해서 예전 생활에 다시 맞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비행기가 고비 사막 위를 날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방향으로 끝없이 펼쳐진 갈색 풍경을 볼 수 있었죠. 4년 전에 떠날 때와 똑같아 보였어요. 모래 언덕들이 잠든 거인처럼 오르내리고 있었고요. 고대의 풍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했죠. 몽골을 떠났던 소녀는 몽골어와 러시아어만 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여자는 한국어로 꿈꾸고 매운 국물을 그리워하고 있었죠. 한국 룸메이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텅 빈 기숙사 제 자리 사진과 함께 울고 있는 이모티콘을 보내왔더라고요. 미소가 지어지면서 서울이 그리워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아니면 정말로 집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더 이상 자신이 속한다고 확신할 수 없는 곳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울란바토르를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통해 어린 시절을 지켜봐 주던 친숙한 산들이 보였고요. 걸음마와 말하기를 배웠던 넓게 펼쳐진 도시가 보였어요. 갈색 캔버스의 하얀 점처럼 가장자리에 흩어져 있는 게르들도 보였죠. 기억했던 것보다 작아 보였어요. 모든 게 작아 보이고 있었어요. 속이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차리면 어떡하죠? 몽골어를 하려다가 실수로 한국어를 하면 어떡할까요? 더 이상 어울리지 않으면 어떡하죠? 4년 동안 그리워했던 몽골이 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바퀴가 작은 충격과 함께 땅에 닿았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죠. 착륙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이드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도착 홀에 서서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는데요. 너무 세게 잡아서 손등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익숙해 보이지 않았고요.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주차장을 가득 메운 건 한국 차들이었어요. 마치 은빛 바다에 떠있는 물고기 떼 같았죠. 현대와 기아 차들이 보이는 데까지 쭉 늘어서 있었어요. 서울에서 익숙해졌던 그 매끄러운 디자인, 그 색깔들, 심지어 번호판 스타일까지 똑같았어요. 잠깐, 비행기가 실수로 다시 한국에 착륙한 건 아닐까요? 안경을 벗어서 셔츠로 정성스럽게 닦고 다시 썼어요. 하지만 장면은 바뀌지 않았어요. 주차장은 여전히 서울의 어느 주차장 같아 보였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차로 걸어가는 모습도
퇴근하는 바쁜 한국인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었어요. 공항 안쪽은 더 이상했어요. 전통 몽골 기념품을 파는 작은 현지 상점들이 있던 자리에 거대한 올리브영이 들어서 있었어요. 밝은 초록색과 흰색 간판이 서울대학교 근처에서 매일 지나다니던 그것과 똑같았죠. 유리창 너머로는 똑같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보였고요. 똑같은 진열 방식, 심지어 똑같은 홍보 배너까지 걸려 있었어요. 속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떨어지고 있었어요. 출구 근처에서 택시 기사 한 분이 다가왔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삼촌을 떠올리게 하는 친절한 눈을 하고 계셨어요. 차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내가 태우는 손님 절반이 한국에서 돌아오는 학생들이야. 그 말이 차가운 물처럼 제게 와 닿았어요. 한국 교환학생들. 집으로 돌아오는. 이제 저도 그런 존재가 된 걸까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한국 간판들이 온 사방에 있었어요. 빨간색과 노란색 로고의 BBQ 치킨 매장들이 보였고요. 거의 모든 모퉁이마다 GS25 편의점이 있었어요. 뚜레쥬르 빵집들도 있었고요. 초록색 차양이 있는 파리바게뜨 카페들도 눈에 띄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서울의 한 조각을 떼어내서 제 고향에 그대로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냄새가 먼저 코끝을 찾아왔어요. 진하고 매콤하고 익숙한 냄새였죠. 어머니가 부엌에 서서 빨간 국물이 끓고 있는 냄비를 젓고 계셨어요. 입에 침이 고이는 냄새였어요. 제이드야, 이 김치찌개 맛 좀 봐. 백종원 셰프 레시피로 만들었어. 숟가락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숟가락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맛이 정확히 맞았어요.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았죠. 한국에서 사랑하게 된 그 완벽한 매콤하고 시큼한 균형이었어요. 눈물이 멈출 수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한국 문화가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줬단다.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것이 우리를 덜 몽골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 말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를 새로운 눈으로 둘러봤어요.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요. 화장실 선반에는 한국 화장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심지어 한국 반찬 만드는 법까지 배우셔서 서울 식당처럼 작은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놓고 계셨어요. 서로 다른 문화들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더해주는 거야. 착륙한 이후 처음으로 혼란과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능성이라는 감정을요. 다음날 아침 가장 친한 친구 노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도시를 제대로 보고 싶어.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도시를. 내가 기억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도시를. 중앙광장에서 만나서 노민이 농담으로 유코리아라고 부르는 곳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변해버린 울란바토르 말이에요.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GS25 편의점이었어요. 자동문이 익숙한 차인벨과 함께 열렸어요. 아는 서울에서 매일 들렀던 편의점과 똑같아 보였어요. 같은 진열 방식, 같은 상품들, 같은 경쾌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바나나 우유 한 팩을 집어들었어요.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마시던 달콤한 노란 음료였죠. 익숙한 맛이 미소를 짓게 해줬어요. 이상하게 위로가 되네.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노민이 선반에서 한국 떡 과자를 집어서 신나게 뜯어보고 있었어요. 와, 이거 진짜 한국 떡볶이 맛이 나. 눈이 반짝이면서 소리쳤어요. 한국 길거리 음식 가판대로 걸어갔는데요. 장사하시는 분이 바삭한 옷을 입힌 핫도그를 열심히 만들고 계셨어요. 제가 한국어 메뉴를 쉽게 읽는 걸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어로 써놓으면 뭐든지 더 잘 팔려요. 웃으면서 말이죠. 한국 상품 프리미엄이 진짜 있어요. 놀랍긴 했지만 화가 나는 대신 웃음이 나오고 있었어요. 뭔가 솔직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있어서 오히려 이해가 됐어요. 오후에 노민과 함께 옛날 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국식 디저트를 파는 옥상 카페에서였죠. 테라스에서 내려다본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옛날 소비에트 시대 건물들, 전통 게르들, 그리고 한국 이름이 붙은 새로운 현대식 아파트들이 섞여 있었어요. 친구 디미트리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취업 통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숫자들 좀 봐. 화면에 차트와 그래프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몽골 회사들이 한국 유학 출신들을 다른 지원자들보다 40% 더 높은 급여로 고용한대.
데이터가 인상적이었어요. 회사들이 언어 실력, 문화적 이해, 그리고 국제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였죠. 우리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자. 노민이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어요.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우리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야. 테이블 주변에서 고개들이 끄덕이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한국의 영향을 침입이 아닌 기회로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것을 친구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죠. 우리 인생을 정말 바꿀 수 있을 거야. 노민이 열정적으로 계속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문을 열어줄지 생각해봐.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한국 디저트를 나누어 먹으며 스터디 그룹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제 편에 서줄 사람들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적응이 배신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변화를 이름이 아닌 성장으로 보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가슴에서 흥분이 커져가고 있는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의심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일까? 그 목소리가 묻고 있었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내면의 적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을 의심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겼어요. 가능성을 믿어주는 친구들의 지지가 있었고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신 어머니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몽골인인 동시에 글로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울란바토르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산들과 몽골의 초원을 모두 떠올리게 하는 색깔로 하늘을 물들이면서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새로운 세상과 싸우는 걸 그만두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겠다고요. 이제 문턱은 뒤에 남겨뒀어요. 예전의 제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저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만 남아 있었죠. 두 세계에 의해 찢어지는 대신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진짜 모험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어요. 교실 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문을 밀어 열 때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는데 이게 짜증이 났어요. 이 순간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했거든요. 수업 계획서도 정리해놨고요. 발음 연습도 해봤고 혹시 일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활동까지 준비해놨어요.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하거든요. 하지만 거기 서서 작은 책상에 앉아있는 15명의 호기심 많은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깨달았어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준비할 수 없다는 거려. 정말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들이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신나 보였죠. 의자에서 살짝살짝 몸을 튕기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긴장해 보였고요. 연필을 씹거나 공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몇 명은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몽골어와 러시아어를 이미 할 수 있는데 왜 한국어까지 배워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동굴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둡고 미지의 공간이고 예측할 수 없는 도전들로 가득한 곳 말이에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제이드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 목소리가 기분보다는 안정되게 들렸어요. 아이들이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고요. 몇몇은 제가 한 한국어 인사를 소리 없이 따라 해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입술만 움직이면서요. 바로 이거였어요. 제 여행의 가장 깊은 지점이었죠.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 가장 큰 두려움과 맞서는 거였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저를 만들어준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제대로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보니까 4년 전에 제가 보였어요. 몽골 너머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은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릴까봐 무서워하는 모습이요. 그런 기분의 양쪽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마침내 안정된 손으로 수업 계획서를 펼쳤어요. 함께 안녕하세요라고 말해볼까요? 칠판에 한국어 글자를 쓰면서 말했어요. 아이들이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즉시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한 여자아이는 러시아어처럼 발음하고 있었고요. 뒷줄에 앉은 남자아이는 너무 부끄러워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다른 아이는 손을 들고 왜 한국어 글자는 몽골어 글자랑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지 물어봤어요. 정성스럽게 계획한 수업이 첫 5분 만에 엉망이 되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서요. 이런 상황이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에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말이죠.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졌고요.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그때 빗벽 근처에 서 있는 노민이 보였어요. 격려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엄지를 치켜 세우며 입 모양으로 할 수 있어라고 해주고 있었어요. 디미트리는 태블릿에 뭔가 적고 있었는데요. 아마 다음번에 수업을 개선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비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주려는 진심 어린 관심이 얼굴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책상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덜 무섭게 보이려고 키를 낮춘 거죠. 있잖아요? 반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어를 말하려고 했을 때도 엄청 이상했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려다가 단어를 헷갈려서 생선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교실의 긴장이 여름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제 실수들, 부끄러웠던 순간들, 발음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들려도 시도할 용기를 갖는 거라는 걸 보여줬어요. 한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모든 아이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와 고맙습니다를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줄을 서서 나가는데요. 한 명씩 살짝 인사하며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가슴이 자랑스러움과 행복으로 터질 것 같았어요. 천만에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교실을 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봤는데요. 한국어 단어들에 대해 신나게 수다를 떨면서 다음 주에 뭘 배우고 싶은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제가 처음 한국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 반짝임이 보였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설렘 말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는 그냥 또 다른 과목이 아니에요. 아직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문들을 열어줄 열쇠예요.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요. 이제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 식당 간판들이 더 이상 낯설게 보이지 않았어요. 제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처럼 보였죠. 10대 아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K-팝 음악이 문화들 간의 대화처럼 들렸어요. 저녁 식사 때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내주셨어요. 완벽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신 한국 된장국이었죠. 맛이 진하고 위로가 됐어요. 서울에서 사랑하게 된 그 국과 똑같았어요. 엄마, 제 마음에 이제 두 나라 모두의 뿌리가 내렸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덜 몽골인이 되는 건 아냐, 얘야. 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지. 저녁 식사 후에 시내 중심가를 걸었어요. 길거리 음악가가 기타로 한국 발라드를 연주하고 있었는데요. 함께 노래하는 젊은이들이 작은 무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전통 시장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작은 가판대에서 비빔밥을 팔고 계셨어요. 손님들에게 재료를 제대로 비비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이 도시는 서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몽골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새로운 것으로 진화하고 있었어요. 몽골과 한국이 합쳐져서 아름답고 독특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곳으로요. 걸음을 멈추고 복잡한 거리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 주변의 물처럼 제 주위로 흘러가고 있었죠. 집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길을 잃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 인생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이드예요. 한국을 사랑하게 된 몽골인이고 두 문화 사이의 다리이며 다른 사람들이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도록 돕는 선생님이에요. 제 여행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도록 돕고 싶어요. 한국 기업들이 몽골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고 싶고요. 몽골 예술가들이 한국 관객들과 작품을 나누도록 돕고 싶어요. 더 많은 다리를 만들고, 더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집이라고 부르게 된 이 아름다운 융합을 경험하도록 돕고 싶어요. 4년 전에 몽골을 떠났던 소녀는 변화가 무서웠어요. 돌아온 여자는 가장 좋은 변화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되어야 했던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걸 배웠어요. 아파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고깃집들과 전통게르 캠프를 지나고 현대적인 쇼핑센터와 고대 사원들을 지나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제 이곳이 제 세계예요. 한국도 아니고 몽골도 아닌 놀랍도록 새로운 무언가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걸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